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외식 인사 관리. 이제 우리가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게 이제 뭐 보강이다 보니까 조금 양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어, 추석 그리고 이제 또 한글날 이거 뭐 같이 연휴가 낑기다 보니까 조금 어, 강의가 이제 보강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외식 인력 관리에서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영은 뭐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자,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 그 다음에 시간,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이냐. 그 다음에 인력, 어떤 사람이,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만큼, 능력이 뛰어나면 인원수가 줄어들겠죠. 능력이 부족하면 인원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경영에. 자, 그런데 2인 이상이 어떻게 한다?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2명 이상이 혼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외식업의 특징에서는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즉, 2인 이상이 보통 일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자, 그런 이제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리테이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뽑아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화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즉, 협동이 필요하다는 거. 혼자서 각자 놀면, 네,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주방에서는 착착착 만들어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탁 내어줬을 때, 홀에서 이제 서빙 쪽으로 전달을 해주고, 금액도 계산하고, 또 불편한 사항 같은 거를 처리해주는, 자, 그런 시스템. 자, 근데 혼자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주방에 들어가서 막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시 가지고, 또 손님에게 가져다 주고, 또 손님이 필요한 걸 그거 하고, 또 주문을 받고 혼자서. 자, 그렇게 하면 시간 타이밍이 너무 오버돼 버려서, 다음부터는 그런 손님이 찾도 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혼자 일하는 사람도 지쳐서 떨어질 거고, 전문성이 결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생긴다. 자, 그렇게 협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런 것들이 뭐다? 동선에 대한 레이아웃이라든지 이 훈련을 통해서, 스킬을 통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그 다음에 과정을 축소시키고, 자, 요리하는 업체에서, 자, 어떤 요리,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곱창 같은 거. 자,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문제 되겠지요. 자, 그냥 곱창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 곱창을 다시 또 씻어야 되잖아요. 씻는데 1차적으로 물에서 불어가지고 또 밀가루 가지고 문대고, 그걸 가지고 또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또 초벌구이를 해서, 그 다음에 또 양념을 해서, 그 다음에 손님 상에다가 가져가는 이런 5단계, 6단계 과정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능률적으로, 좀 더 빨리 한 과정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자, 그런 과정이 축소가 된다면 어떨까요? 자, 효율이 크겠죠, 그죠?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질서가 필요하다. 순서가 필요하다. 자, 역순으로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자,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자, 한 가정이 끝나고 나서 다음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엔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네트부터 들어간다든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 돼버리면 다음 일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 자, 아까 얘기했던 곱창, 막창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어떻게
자, 순서와 과정이 있는데, 자, 한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잡내나 누린내가 제거가 안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그 냄새가 오히려 더 악취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외식이다 보니까 통일성이 필요합니다. 자, 계속적으로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동일한 음식의 퀄리티가 계속 나와야지. 자,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식은 조금만 손이 어떻게 돼요? 느려진다든지 아니면 양념에 양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맛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자, 그렇다 보니까 통일성, 자, 지속적으로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는, 자, 그러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직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분배를 해야 된다. 자, 니는 어디? 홀, 서비스, 카운터, 이런 쪽. 자, 니는 어디? 자, 부엌인데 어디? 고기, 사바키, 니는 반찬, 니는, 숯불.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구분을 해야지 직무를, 분배를 해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67명이. 자, 각자, 자, 열심히 합시다. 일어나 보고, 불 있는데 2명 가버리고, 반찬 있는데 2명 막 가버리고, 그렇게 되면 중구난방이 돼서 체계적이고 동일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외식에서 목표하는 경영에 대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된다. 자,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인사관리에서 하는 부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은 그렇고요. 자, 우리가 인력 관리를 하는데, 자,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한 가지만 아니죠. 뭐, 선발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훈련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직접적인 일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각자의 맡은 분담의 역할이 명확해야 된다. 자, 이런 게 잘 나와 있는 게 어디예요? 군대 조직이죠. 군대 조직. 왜?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경계를 쓰면 다른 사람들은 잠을 자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이 또 갔을 때 교대를 해서 또 잠을 자고, 이런 형태. 쉬지 않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순서가 돌아가죠. 그죠? 자, 이런 각자의 책임에 대해서 분담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정확하게 해야만이 이런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지 못하면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조직폭력배 이런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조직. 자, 그러면 이러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목표는 인력 운영을 하는 목적 자체는 뭐다? 전부 다 그 인력들이 고객 만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직의 목표는 고객 만족이다. 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분담해서 하고 체계적으로 한다. 자, 분할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그래서 어떻게 아구들이 맞추어서 완성된 서비스의 틀, 그 다음에 품질의 틀, 청결의 틀을 만들어 낸다는 거. 자, 이렇게 해야만이 유지 존속에 대한 이유가 된다. 기업이 운영하는 목표처럼 레스토랑이 이어져가는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조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목표 달성은 고객 만족이다. 그 다음에 직업과 인간 간의 관계는 어떻다? 합리적이어야 된다. 자, 불합리,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자, 합당하다는 얘기, 충분히 이해가 되고 상호 간에 공감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자, 운영은 어떻게 조직에는 구조가 필요하다. 자, 누가 있어요? 사장님 있으면 뭐 부사장님, 그 다음에 뭐 상무이사, 그 다음에 뭐 팀장, 그 다음에 뭐 대리, 그 다음에 뭐 과장 다음에 대리죠. 자, 그 다음에 뭐 신입, 뭐 이런 형태로 뭐가 되어 있다? 조직에 구분이 되어져 있다는 거, 조직사회다. 그리고 조직의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뭐 리더십에 또 뭐 차이가 많이 있죠, 그죠? 다이렉티브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번트, 그러니까 승기는 형태로 한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서로 위해주고 서로 윈윈 되는 관계인지 아니면 서로 경쟁적인 관계인지, 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맞물려 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조직의 특성. 자, 조직의 특성. 자, 조직은, 조직의 규모나 이런 데에 따라서 인력이나 예산이나 기구가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결론은 뭐냐면은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장,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게 뭐다? 이게 조직의 존재 이유다. 성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잡, 다양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 다양한,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수행이나 직능 부분에 있어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직무 능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전문화해야 된다. 자, 스킬 같은 것도 전문화되고 좀 더 어떻게 기능적인 면도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스킬적으로 개발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 자,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제 장비의 현대화 그런 걸 들 수가 있겠고요.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훈련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해서 습득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의 다원화. 자, 고객을 만족하기 위한 우리가 외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들 수가 있죠. 오는 고객을 대접하는, 만족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포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경우, 그리고 배달을 하는, 자, 그러한 형태. 물론 그 외에 다른, 뭐, 후식에 대한 만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립 서비스에 대한 만족, 입맛에 대한 만족, 그 다음에 양에 대한 만족,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력 관리에서의 만족은, 이제 이런 목표를 다원화된 것들을 어떻게 한다?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사원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야 된다. 골든 룰. 자, 시험에 나옵니다. 골든 룰이 무슨 의미인지. 자,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지. 실버 룰이 아니라 골든 룰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그죠? 자, 그런 인격적인 존재고, 그래야만이 중사원들이 추후에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상호간에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를 통해서 인식 변화를 추구할 수가 있다. 조직의 특성에서 아시겠죠? 조직은 문화다. 그러면 조직 문화가 이끌어가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조사를 해보면 또 굉장히 기업 문화가 탄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세련된 이미지, 깔끔한 이미지, 스마트한 이미지 이런 형태를 추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일을 하더라도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깔끔하게 하는 그러한 스타일. 자, 그 다음에 현대맨 같은 경우에는
좀 무작스럽지만은 우직하게 꾸준하게 막 밀어붙이는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뭐 이런 옛날에는 이제 그 그룹에서 뽑아서 사람들을 이제 배치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의 특징 자체가 조금 이제 농촌 스타일 형태로 전부 다 모여서 뭐 씨름 대회도 하고 체육 대회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 이제 기업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이제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는 창시자가 박태준, 네. 자, 그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자, 우리 조상들의 이제 그 배상금을 가지고 제철을 만든다 해서 거기에는 이제 만들면서 무엇이 들어갔나요? 거기에는 부실공사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전부 다 파괴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그 파괴된 것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고난을 가지고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정신으로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나요? 그 불씨가 한번 꺼졌다 하면은 수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피우면 그 용광로에 다시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큰 형태다. 뭐 한 번 잘못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업을 기술을 그리고 건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 그런 문화, 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조직 문화. 자, 그러면 외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서비스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런 이제 뭐 군대나 아니면 건설이나 이런 데는 서비스가 아니죠. 무작스럽은 것도 필요한 거예요. 무력도 필요한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 문화 같은 경우도 그런 게 필요하겠죠. 왜? 일종의 이제 국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튼튼해야 되고 자기가 그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불의에 맞서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한 문화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경찰도 참 피곤한 직업인 것 같아요. 밤에 내 지켜야 되고 또 도둑놈들 잡으러 당겨야 되고 또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도 막 일년인데 자 일 이야기인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 저놈 잡아라 하면서 막 같이 자면서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돼요? 조면한 꼬맹이들아 막 발로 차고 아니 꼬마를 찬다는 게 아니라 자면서 이제 이런 행동들 그랬을 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 직업이 또 사람을 만든다. 뭐 그런 형태, 직업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형태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외식이다 보니까 서비스가 반드시 들어가신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직을 전문화 시켜야 된다. 자,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분할을 해야 된다. 자, 기능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주방팀, 그 다음에 홀팀, 홀 중에서도 나는 이제 뭐 1번에서 5번 테이블, 5번에서 6번, 6번에서 5번, 6번에서 10번, 11번에서 15번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 놓는다든지 또 전문화해서 자, 뷔페 가면 좀 그런 전문화가 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는 뭐만 한다? 나는 우동만 계속 만든다. 나는 김밥만 만든다. 나는 장어만 만든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전문화를 할 수 있고 나는 고객들에게 서빙만을 한다든지 계산만 한다든지 그러면서 자기의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장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주고 또 어떻게 그 고객들과 계산하는 데는 고객들과 대화도 하고 그 대화 속에서도 이제 만족감을 줄 수도 있고 불평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이러한
분화된 것들을 자, 다 같이 잘 조합이 돼야 된다. 각자 일을 잘할 때. 자, 빵은 빵대로, 그 다음에 일식 분야는 일식 분야에서 다, 그 다음에 한식 분야에서는 한식에 대한 음식이 다 골고루 잘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홀이나 서빙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능이 분화도 되어 있지만, 이런 분화된 기능이 전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또 통합도 돼야 된다. 통합도 잘 돼야 된다. 이게 통합이 안 되고 삐그덕삐그덕거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먹고 접시 놔놨는데 안 치워지고 있고, 다른 손님은 오는데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세팅이 돼 있지 않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분화도 필요하지만은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시 통합되어져 잘 굴러갈 수 있는, 자, 그런 것들도 뭐다? 조직에서 인력 관리를 통해서 완성하는 기술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직 통합성의 계층성. 자, 조직은 단위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조직들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또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자, 권한과 책임은 뭐예요? 누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시와 그리고 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받는, 자,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조직의 특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조직의 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조직은 어떤 원칙이 있다? 전문화의 원칙이 있다. 자,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 자, 일반 레스토랑이라도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 자, 우리는 어떤 전문, 고기 전문, 자, 식육, 그 다음에 서빙, 이런 전문화가 돼야 되고, 자, 명령은 일원화가 돼야 된다. 자, 주방에 두 사람이 주방장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분화도 일어나고 그 분화된 것들이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자,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책임 권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원화가 되었다면은 책임은, 자, 그 일원화에 대해서 각각의 장들이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일식 파트장, 그 다음에 한식 파트장, 양식 파트장이 거기에 대한 조리와 맛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자, 며칠 전에 저쪽에 결혼식 뷔페를 갔다 왔는데 맛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결혼식이 한 30분 단위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1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돼요? 계속 이제 음식들이 만들어져 내야 돼요. 자, 그러면 빨리빨리 회전이 되겠죠, 그죠? 그랬는데 뭐 피곤하고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래도 결혼식인데 음식 자체에 대한 퀄리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뭐 이름 있는 곳인데, 자, 고기는 질기고 이해가 되시죠? 간은 하나도 안 맞고, 자, 그래서 먹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그쪽에 뷔페 참 맛없다 그래 되는데, 자, 조건이 달리잖아요. 어떤 조건? 결혼을 하다 보니까 결혼식장을 사용하면은 밥을 거기서 먹어야 된다는 플러스적인 조건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개발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굉장히 뭐 금액이 또 저렴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한 끼에 이 정도 나가는데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굉장히 그쪽 사람들에게 참 그것만 아니라면, 결혼만이라면 먹고 싶지 않은 참 그런 그거였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나중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조정의 원칙. 자,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어디에 가든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일이
또 전체의 일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항상 생각하시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